안녕하세요. 러닝 시뮬랩 모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시리얼 매뉴팩처링 라인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개요인데요. 우리의 목적은 계속해서 기초 시미오 모델링을 학습하고 소스 객체를 위한 이벤트 모드, 버퍼 캐패시티를 학습할 것입니다. 리퍼런스의 속성을 학습하고 다이내믹 파이 차트와 스태터스 플롯의 기초를 학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스템을 설명하고 초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버퍼 캐파시티를 추가하고 리퍼런스 속성 소개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스테이트, 파이 차트와 스타터스 플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매뉴팩처링 라인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오늘은 용량 분석에 대해서 배울 거고 부품들은 무한 공급, M1에 들어오기 전에 무한적으로 공급이 되고 M4에서 빠져나간 부품들은 또 무한 수요가 있습니다. 각 워크스테이션에서 프로세싱 타임은 평균적으로 1분이고요. 버퍼는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M2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버퍼가 용량이 꽉 찼다면 M1은 일을 그만두고 이 버퍼의 용량이 빌 때까지, 자리가 생길 때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소스를 가져오고 서버를, 총 서버는 4개였죠? 그리고 싱크로 마지막에 놓고 오늘은 커넥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엔터티를 여기 두고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parts, 그리고 서버 이름 M1, M2, M3, M4 이렇게 모두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비지빌리티로 가서 우리는 이 흐름의 방향을 다 알기 때문에 에러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엔터티 이 파츠의 심볼을 바꿀 건데 소스에서 나올 때, 머신 1에서 나올 때, 머신 2에서 나올 때, 머신 3에서 나올 때, 4에서 나올 때 다 다르게 할 거고요. 그러려면 얘를 눌러주고 add additional 심볼을 총 4개를 해서 0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 4번 심볼까지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이 0번부터 색깔을 바꿀 거예요. 처음엔 빨간색, 그리고 1번은 노란색, 2번은 연두색, 3번은 파란색, 4번은 보라색. 이렇게 한 다음에 M1 서버를 누르고 State Assignment를 누르고 Before Exiting add 1번 심볼, M2에서 나올 땐 (2번) 심볼, M3에서 나올 때는 (3번) 심볼, M4에서 나올 때는 (4번) 심볼. 이렇게 해서 심볼을 다 편집을 했고 이번엔 돌려볼게요. 빨간색으로 나와서 M1 나올 때는 노란색, M2에서 나올 때는 연두색, M3에서는 파란색, 4에서 나올 때는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서버들의 프로세스 처리 시간을 설정을 할 건데요. 이 4개 전부 다 1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프로세싱 타임을 익스포넨셜로 설정을 해주고요. 전부 다 1분으로. 그리고 이 단위가 분인 거 꼭 확인하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run length를 200시간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빨리 감기를 눌러보면 에러가 떠요. 에러를 읽어보면 엔터티가 지금 2500개로 한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엔터티를 누르고 population 속성을 보면은 maximum number in system이 2500개로 정해져 있죠. 모델을 디버깅하는 속성인데 아까와 같이 2500개를 넘기면 경고가 떠요.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엔터티가 어딘가에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2500개를 3500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떠요. 당연히 오류가 떠요. 우리 지금 모델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멈추고 프로세스가 지금 처리 시간이 1분인데 얘는 25초마다 계속 입력이 되고 있어요. 계속 부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버퍼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엔터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source를 누르고 arrival 모드를 변경을 해줄 건데요. 지금은 inter arrival time입니다. 이 inter arrival time은 도착한 시간이죠. 여기서 on 이벤트를 바꿔주는데 이렇게 되면 아래 하단에 에러가 뜹니다. 트리거링 이벤트 네임을 설정을 해주면 괜찮아지는데 이걸 설정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이 서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가 있고 엔터티는 커넥터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입력 버퍼에 자리가 있으면 대기를 하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빠져나갈 때도 다음 버퍼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커넥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스 트리거 이벤트를 이 노드에서 여기 자리가 있을 때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서 소스를 눌러서 트리거 이벤트 그리고 풀다운을 하면 여기에 CMEO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에 머신 1에 엑시트를 누를 거예요. 넘버 엔터티를 1로 하고 그렇게 되면 엔터티가 나와서 바로 M1에서 프로세스를 하고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소스 1에서 새로운 엔터티가 나와서 M1한테 할 일을 주는 거죠. 부품을 주는 거죠. 한번 런을 돌려보면 이렇게 항상 일을 하고 있죠. 익스페리먼트랑 표준 응답을 정의를 할 건데요. New Experiment를 눌러주고 Add Response를 할 거예요. 이게 다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M1 util, M1 capacity, scheduled utilization 이거를 M4까지 동일하게 했고요. 그리고 number in system은 parts population number in system average time in system도 parts population time in system average unit type은 time으로 해주고 unit은 minutes로 해줍니다. 각 서버의 평균 프로세스 처리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분으로 해주고요. 실행을 할 건데 실행을 하기 전에 모델로 가보면 우리가 M1을 쉬지 않고 일을 하도록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M2, M3, M4도 입력 버퍼를 모두 무한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와서 엔딩 타입의 런 랭스는 200시간, 그리고 웜업 피리어드는 100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근데 이 M1의 사용률을 보시면 100%고요. 예상했던 값인 100%고 나머지 다른 서버들도 굉장히 높은 값임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프로세스를 하기 전에, 그리고 넘버링 시스템이랑 타이밍 시스템을 보면 엄청나게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열에서 엄청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퍼의 입력 용량을 한계를 잡아서 무한대로 갖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입력 용량을 가진 버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모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M2, M3, M4를 클릭한 다음에 속성창에 가서 버퍼 로직, 그 아래 캐패시티를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인피니티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돌려주면 이렇게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에는 엔터티가 들어가지 않아요. M1은 왜 같이 설정을 하지 않았냐면 소스에서 이미 M1 아웃풋 노드가 M2로 들어갈 때 그때 소스에서 한 개 더 나오게끔 그렇게 흐르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M1에서 입력 버퍼와 아웃풋 버퍼를 만지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M1에선 엔터티가 기다리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입력 버퍼에 들어갈 수 없으니 M2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M1의 아웃풋 노드에서 엔터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멈추고 우리는 각 서버를 지금 커넥터로 연결을 해놨는데 우클릭을 해서 아래 Convert Type 여기서 Pass로 바꿔볼게요. Pass로 바꾼 후에 가시성을 위해서 엔터티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llow Passing을 False라고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엔터티가 패스에 쌓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커넥터와 패스의 차이인데 커넥터는 그냥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패스는 입력 버퍼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일부러 패스 대신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커넥터를 바꿔주고 이번엔 리셋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줄게요. 지금 이 유틸리제이션이 현저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어요. 넘버링 시스템과 타이밍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이유는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시간당 처리량을 볼 건데요. add response를 해서 리스폰스를 하나 더 늘리고 이름을 throughput이기 때문에 thpu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식은 sync1에서 입력 버퍼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나눠줄 건데요. runtime now 지금 우리 200시간에서 지금 웜업 피리어드인 100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나눌게요. 리셋을 누르고 실행을 시켜보면 시간당 30개의 부품이 처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모델로 돌아와서 이번엔 입력 버퍼를 전부 다 이 용량을 1로 해줄게요. 1로 한다면 그 다음 서버의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높아지는 만큼 대기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다시 한번 리셋 런을 해보면 지금은 시간당 37개의 부품을 처리할 수 있는 걸로 굉장히 늘었고요. 넘버링 시스템과 타이밍 시스템도 4, 7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처리량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싶은데 수동으로 하나하나 버퍼의 용량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CMU 자체에 있는 레퍼런스 속성을 써볼 겁니다. 레퍼런스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M2 서버를 누르고 여기 버퍼 로직의 인풋 버퍼의 용량을 우클릭을 한 다음에 set reference, create new reference 여기서 버프 2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레퍼런스 속성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M3에서도 해줄게요. 모델을 우클릭하고 프로퍼티스를 눌러서 컨트롤 아래 제네럴을 눌러보면 우리가 설정한 각 서버의 입력 용량을 볼 수 있어요. 익스페리먼트로 와보면 여기 컨트롤이라는 작은 상자가 생겼어요. 여기서 바로바로 편집을 하고 각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용량이 1일 때, 용량이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 처리량과 이 구성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 0부터 10까지 만들어서 올게요.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엔딩 타입을 125시간으로 하고 웜업 피리어드를 25시간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시면 각 입력 버퍼에 따라서 넘버인 시스템, 타이밍 시스템, 그리고 시간당 처리량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 리절트에 가보면 이렇게 스몰 플롯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각 입력 용량마다 나란히 스몰 플롯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hroughput으로 가서 줌인을 눌러서 이렇게 스몰 플롯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요. 이제는 여기서 서로 비교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버퍼가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시간당 처리량의 최대 값이 6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60에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엔 시나리오 500 하고 입력 용량을 설정하고 런 해줄게요. 자, 시나리오 500을 보시면 6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리스폰스 리절트로 가서 줌아웃을 하면 다르게 설정한 용량들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시나리오 500이 굉장히 60에 가까운지 볼 수 있어요. M1 서버를 누르고 버퍼 로직에서 인풋 버퍼와 아웃풋 버퍼의 용량을 인피니티에서 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0으로 바꾼 거는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바꾼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모델을 우클릭해서 Properties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래 제네럴을 누르고 버퍼 2, 버퍼 3, 버퍼 4를 전부 다 5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런을 돌려보시면 버퍼에 0부터 5까지 숫자의 엔터티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게 됩니다. 엔딩 타입에서 시간이 125인 상태로 빨리 감기를 눌러볼게요. 피봇 그리드로 들어갑니다. 리소스 데이터 소스를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에서 깔때기를 눌러서 리소스 빼고 전부 다 언체크 해줍니다. M1 리소스, 리소스 스테이트, 그리고 타임 블럭드에 가보시면 퍼센트가 18%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M2 서버가 지금 바빠가지고 M1이 M2로 갈 수 없을 때, 그렇게 차단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타임 프로세싱의 퍼센트가 8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81%의 시간이고 일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간은 18%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M1 서버를 한시도 쉬지 않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는요. 타임 블록드, 프로세싱, 스타브드 이렇게 3개가 있죠. M3도 마찬가지고요. 이 타임 스타브드는
M1을 기다리는, M2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M1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M3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4에서는 타임 스타브드 있는데 타임 블럭드는 없죠. 타임 블럭드는 다음 서버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M4는 마지막 서버라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CMU가 리소스 스테이트를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관찰을 할 건데요. 헬프가 보이죠? 이걸 눌러보면 검색에 들어가서 리소스 스테이트라고 쳐봅니다. 그러면 맨 위에 리스트 스테이트가 떠요. 이 리스트 스테이트를 눌러보면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리스트 스테이트를 보여주는데요. 아래에 보면은 리소스 스테이트 네임에 이 자동 추적한 리스트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스타브 프로세싱 블록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모델에서 본 거죠. 그 이외에도 failed, offset 이 등등의 리소스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여기 우측 상단에서 헬프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리스트 스테이트에서 자동 추적하는 리스트 스테이트를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파이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객체들을 조금 위쪽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모델을 우클릭해주고 프로퍼티스 속성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버퍼를 모두 5에서 0으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입력 버퍼에 아무것도 엔터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멈춰주고 이번엔 M1 서버를 클릭해서 상단의 리본 메뉴를 보면 심볼 그리고 그 밑에 스타터스 파이가 보이는데 풀 다운을 하고 리소스 스테이트를 누르고 패실리티 뷰로 커서를 가져오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파이 모양의 차트가 나오는데 이 차트를 스타터스 파이라고 불러요. 이 스타터스 파이를 M2, M3, M4에 각각 만들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왔는데요. 저는 상단에 이렇게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고 볼게요. 1, 2, 3번 파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지막 M4번 서버의 파일은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표현식을 바꿔줄 건데 얘처럼 데이터 타입과 리스트 스테이트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4번을 누르고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 스테이트 그리고 리스트 스테이트의 값을 리소스 스테이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빨리 감기를 한번 해보면 1번, 4번은 두 칸으로 나뉘어 있고 2번, 3번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번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starved, processing, blocked가 보여요. 지금 M1에서는 processing과 bloked의 비율이 보이는데 이거는 M1은 starved의 비율이 전혀 없어요. 이 M1 서버에서는 starved의 상태가 절대 없다는 건데 이 이유는 저 소스 객체에서 바로 이렇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M1 서버는 절대 배고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싱과 블록드 두 가지만 있고요. M4번 서버로 가서 보면은 상태를 보면 스타브드랑 프로세싱밖에 없어요. 블록드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블록드는 그 다음 서버가 일을 하는 중인데 그 전 서버는 일 다 하고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으면은 노는 잉여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앞에 서버가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막혔다. 그래서 블록드이고 M4번 서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서버가 일하고 있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블록드가 전혀 없고 스타브드나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실행을 멈추고
버퍼를 다시 0에서 5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 다시 실행을 해보면 블록드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M3의 입력 버퍼의 용량이 5만큼 있으니까 M3가 일을 하는 중이어도 M2에서 만들고 M3 버퍼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 돼가지고 그래서 블록 돼서 M2가 프로세싱을 잠깐 멈춰야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스타터스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M1 서버를 누르고 심볼 그리고 스타터스 파일에서 리소스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서 스타터스 파일을 눌러주면 똑같이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죠. 지금 이 파일은 어떤 서버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멈춘 다음에 이 파일을 누르고 아까처럼 리피트 그룹에서 리스트 스테이트를 바꿔주고 리스트 스테이트를 풀다운 해보면 이렇게 M1, M2, M3, M4 이렇게 써있죠. 저는 M3 서버와 같게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면 M3 서버의 파이 차트와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의 차이는 서버를 움직이면 파이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든 이 스타터스 파이는 이렇게 움직여도 서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터스 플롯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스타터스 플롯은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여기 스타터스 플롯을 눌러주고 제가 만든 모델의 크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스케일을 0.75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총 12시간 동안 볼게요. 이름도 바꿔줄게요. 이름은 number in system으로 해주고 12시간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품이 이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레이블에다가 NIS 스피드 팩터를 너무 느리니까 75로 맞춰주시고요.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플롯을 누르고 Additional Expression을 눌러줍니다. 추가적인 표현식인데요. Add를 누르고 Expression에 아까 우리가 썼던 식에다가 .average 라고 하고 레이블은 avg라고 할게요. 닫고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면 이 평균을 나타내는 빨간 선은 실제 평균값을 바탕으로 점점 더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감기를 하고 멈춘 후에 피봇 그리드를 확인해 보면 여기 M1의 타임 블록드랑 타임 프로세싱이 있어요. 다시 패실리티 뷰로 돌아와서 M1의 버퍼를 인피니티라고 해줄게요. 이러고 다시 실행을 돌리고 빨리 감기를 해줄게요. 결과값을 보면 타임 프로세싱, 타임 스탈브드 이렇게 뜨는데요. 근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 패실리티 뷰로 돌아가서 왜 스탈브드라고 뜨느냐, 지금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가 지금 인피니티예요. 무한대로 지금 용량이 있고 소스 객체는 M1 서버의 프로세스가 끝나는 동시에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지금
프로세스를 마치고 출력 버퍼에 엔터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소스 객체 입장에서는 M1이 지금 프로세싱 중이다. 이게 아니라 유효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탈브드인 상태가 아닌데 스탈브드 상태라고 시스템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